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3월 5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3월달 경마가 시작됐어요. 2월에 이제 돈절기 경마가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났고, 이제 3월달부터는 경주력에 의해서 입상마가 가름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강타와 같은 경주력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봄철, 여름철, 가을철에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계절이, 그러니까 강타의 계절이 왔다 해더라도 가을이 아니기 때문에 자, 3월달부터는 좀 피치를 올려가지고 2월 말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마를 좀 못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몰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나름대로 대승을 거뒀던 강타입니다. 자, 지난주에 간단하게 이제 지난주 적중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일요일날 한 4개 경기를 못했죠. 일요일날 이제 부산교차 메인 승부처, 부산교차 6경주에서 트리플라인의 해박, 당시에 이제 인기만으로 팔렸던 10호 금포스카이를 현장에서 아무리가 넣은 상태가 안 좋아서 과감하게 자르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자, 단통으로 맞춰드렸고요. 또 일요일 6경주였죠. 마필들이 좀 쓰러지고 그랬던 경주에서 4번 발리오스킨을 강력한 축으로 놓고 9번 드래곤 빌리지를 때려서 복승식 72.3배, 쌍승식 316.1배, 자, 고배당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토요일 날은 또 메인 승부처였죠. 토요일 10경주에서 9번 강북 70, 문세영이가 계승을 했던 9번 강북 70을 과감하게 자르고, 자, 우리는 이제 6번 와우캣에 3번 티즈탑 단통으로 복승 15.2배, 쌍승식 34.5배를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던 토요 메인 승부처였고요. 또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에서 21.5배, 토요제 6경주였죠. 유지스피드의 9번 나온루이스, 자, 이 4번 9번 복승식 21.5배 단통으로 역시나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토요일 일요일날 멋진 대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잘했다. 자, 그래서 이번주도 무조건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금주 3월 5일 토요일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좀 안정적인 흐름이죠. 출조에서도 많이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경주별로 이제 인기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배당이 빵빵 터지는 흐름은 아닐 것이다. 자, 그래서 다적중인 포커스를 맞추고 승부처에서 배당으로 때려가지고 적중을 한다면 무난히 이기지 않겠느냐. 겨울철 경마 때 워낙에 이제 이변이 많다 보니까 경마 팬들이 야, 이게 경마인가? 이거 너무 터지고 너무 이상하게 들어오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을 저도 들었고 또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것도 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봄철 경마가 되면서 3월달 경마부터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경마, 그런 경마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다시 재밌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시기가 왔다, 계절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대승을 위해서 이번 주도 무조건 대승을 간다 이런 신념을 갖고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일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입니다. 7두경주로 시작을 하네요.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이번 1경주에선 6번 샤인킨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건강견시 점진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견시 이제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주고도 경주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도 아쉽게 이제 4척을 차지했는데 이번 편성에서 뭐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6번 샤인킨은 강하게 읽어줄 수가 있겠고, 자, 신마 중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력이 좀 우수한 7번 썸마스터라는 마필이 있는데 처음에 주행검사는 이제 능력 미달을 보였고요. 두 번째 주행검사 때 초반 무난한 선행력을 보이며 중위권을 전개하고 중반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잡으며 탄력은 그런대로 양호했던 마필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행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같이 걸으면 괜찮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7번 썸마스터도 편성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3번 클리어 포스트라는 마필이 그나마도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경주 딱 3마리 정도로 압축이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한번 승부를 해볼 만한 경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꾹 참았어요. 꾹 참고 일반 경주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여준 전력만 놓고 본다면 1번 치우여자라는 마필이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기본적인 순발력도 우수하고 또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자, 이번 편성의 특징은 출전만 대부분이 모두가 종반 뒷심이 부족한 마필들이고, 더군다나 또 아주 빼어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개상 뚜렷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다. 더군다나 이제 거리는 1200경주의 3수의 미승리마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 치우여제 입장에서는 총력전을 펼쳐야 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뭐 총력전을 펼친다면 충분히 입상권 주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강타는 일단 일본 치우여자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당만 중에서 한 마리를 조심을 해야 된다면 바로 2번이 검빛 강자라는 마필입니다. 패턴이 굉장히 좋네요. 요 마필은 이제 골마경으로 인해서 주기가 좀 길어진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1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필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데뷔전과 이전째에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줬고, 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력과 추임력이 동시에 성장마당가에서 성장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모습을 확연히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검빛 강자까지는 필히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빛 강자가 당연한 팔린다면 모를까 안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치우여자는 축이고 2번 검빛 강자는 배당마로 활용을 해보자.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장수 한우랑 사가랑 축제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장수는 전라북도 장수는 장수 목장이 있기도 하고요. 또 마사고등학교라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조인권이니 뭐 이런 친구들이 나왔던 고등학교가 마사고등학교인데, 그 마사고등학교가 있는 곳이 또 장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는 어떻게 보면 한국 경마에 어떻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수라는 곳은 그러니까 경주마를 하는데 그 아주 주축이 될 수 있는 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시 이 첫 번째 승부처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농번승리라는 마필입니다. 농번 시리즈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선입견이 어떠시냐? 말은 기본적인 순발력은 우수한데 전부 다들 종반 뒷심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다. 자, 이 마필은 또 20조 마필이 아니라 3조 채용주의 마방의 마필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이 순발력이 또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번 시리즈 중에서는 특이한 마필인데, 어쨌든 뭐 10번이 그 농번승이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자, 이번 편성의 특징은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이 수펙스 프린스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아주 빼어난 선행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빼어난 선행력이 없기 때문에 종반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10번 농번승리 같은 마필은 이번엔 선취입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 10번 농번승리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차권으로서 누구를 노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팔리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을 안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기만 하나를 가감하게 자르고 간다면, 2두 정도를 자르고 간다면 배당의 메리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 3경주는 중배당 이상도 가능한,
그런 첫 번째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번 농번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서는 5번 가문의 전선이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고, 마필이 능력상으로도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전개상으로도 선두권을 모색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 5번 가문의 전선이 주축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면 분명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을 축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5번 가문의 전선을 축으로 놓고 하면은 연대등이 성립돼서 때릴 수 있는 마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5번이 빠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편성은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축마가 있는데 바로 이 10번 새벽초원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 물론 5번 10번이 대길이에요. 5번 10번이 대길인데 5를 놓고 때렸을 때 후착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좀 한정이 돼 있고, 반대로 이제 10번을 놓고 때렸을 때는 어느 정도 때릴 수 있는 마필들이 한 2두 3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5가 대가리 편성이긴 분명하지만 10번 이 새벽총으로 놓고 조합상의 문제로 인해서 충만은 10번 새벽총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4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오전장 UCC 준배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빠바바바바바바밤빰빰빰빠빠빠. 자,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편성에서 누가 축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축마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뻗팅기고 있죠. 바로 이 9번 KT스타라는 마필이에요. 이 편성에서 뭐 9번 KT스타를 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왜? 이미 지난번 데뷔전 때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고, 또 2전째를 맞이해서도 선행을 나서서 또 승골전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쟁력에 하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주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9번 KT스타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 강력한 대가리 힘에 손색이 없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인기마가 뻗팅기고 있죠. 뭐 7번 삼정인디안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강타는 이 마필을 그렇게 세게 볼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편성상으로 봤을 때 9번 KT스타가 부러지는 그림을 그린다면 모를까, 이 편성에선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9번 KT스타를 놓고 인기만 한두를 자르고 가서 짭짤한 중매당 단톡으로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보더라도 9번 KT스타랑 대끼리로 팔리는 마필들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번 KT스타는 인기마 중에서 강축으로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인기마들은 불안한 요소가 있고, 자, 이번 편성은 등짝이 불안한 놈이 강력한 능력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등짝이 불안한 능력만을 단통으로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중매당 단통이 가능한, 자, 토요제 4경주 UCC 준배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출한 축마가 버티고 있죠. 바로 이 9번 만리무영이라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마필 자체가 센 놈이에요.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고, 특히나 지난번 경주 자체가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했던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마필 자체의 능력이 아주 우수한 면을 보여줬어요. 그것도 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뭐 묻지마 강축이라 했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뭐 5번이 바다신비는 뭐 당연히 인기마로 팔릴 때고, 나머지 여기서 이제 3복 배당마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 4번 러브헌터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괜찮아요. 요 마필이 괜찮고 종발 뚝심도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는 10번 대복상까지도 팔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이 다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나마도 이제 3복 배당으로는 4번 러브헌터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권 전력으로는 4번 러브헌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이제 승부처럼 가져가려다가 꾹 참고 그냥 일반 경주로 돌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되는 마필은 바로 2번 동천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취소가 되어가지고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1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특히나 이제 종관 뚝심 측면에서가 상당한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도 뭐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천의 가위는 당연히 될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인데, 요 마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이 됩니다. 1번, 2번을 때릴 것 같으면, 뭐 이게 대결이니까, 어쨌든 뭐 2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은 정현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가는 말은 아닐 거예요. 가는 말일 거예요. 가는 말인데, 어찌됐든 축은 1번 대천 포커스를 가져가는 그런 경주이고, 2번 동천석가에 대한 불안 요소를, 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2번에 대한 행보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승부처럼 할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축은 1번 대천 포커스입니다. 이 대천 포커스가 제일 센 말이기 때문에 얘가 대가리고, 여기서 이제 배당권 전력은 4번 아웃캣이라는 마필이 제검을 받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마필 자체가 이제 주행 분량을 보이면서 출주정지 1개월을 받고 제검을 받고 출전하는데, 제검 때 걸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4번 아웃캣이란 마필도 피리 페이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배당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오늘 강타의 토요 제주교차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마필을 버리고 어느 마필을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짝이 불안해서 승부를 안 하겠다고 일단 보이는 그런 느낌이 확연한 마필은 일단 배팅권에서 뺄 생각이고, 또 반대로 근간에 어느 정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이두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마필들을 한번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경주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5번 백호신천이 센데, 백호신천이 지금 57.5kg를 달고 권진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얘기가 되느냐. 이재용이가 타도 3착인데 권진영이가 기승을 해서 이번에 승부를 하겠다. 야,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라서 전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고, 현상상으로 한번 재미나게 볼 수 있는 마필은 7번 이 극찬사라는 마필인데, 요번에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 베스트 기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입상권에 근접한 능력이지 확실하게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번 극찬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냐면, 이 편성은 5번 백호신천하고 1번 마량이 능력마예요. 마량이 능력만데, 마량도 지난번에 이제 급하강을 하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 새벽너울하고 봉성명가가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졌어요. 근데 당시에 장우성이가 이 마량을 탔었던 말인데 철저하게 안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봉성명가는 거의 동착 비슷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량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당겨놓은 말들은 다음 경주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일본 마량은 어느 정도 능력권 전력이지만 직전에 잡대결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안 보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5번 백호신천 또 뭐냐. 지난번 경주 때 이재용이가 타고서 최선 3착이야. 근데 이번에는 조정 하강대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한번 때리려고 할 것 같으면 또 이재용이를 기승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첫 기승을 하는 권진영이를 태어났으니까 이게 가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능력권 전력이 1번, 5번 같은 마필들이 안 되는 편성이니까
이 7번 극찬사가 상대적으로 승부 의지를 보여준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는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번 극찬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토요일 6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요. 기본적으로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이 한 6두 정도가 질비하게 쪼르르르륵 서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2등 마필들이 아주 능력마들이 없습니다. 자, 이번 편성은요, 전형적인 선행과가 또 없는 느린 편성에 또 이 1400경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패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3번 이 위지런이란 마필이 패턴이 제일 좋습니다. 특징적인 요소가 없죠. 기본적인 순발력은 조금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초반에 밀면 선행을 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봤을 때 가장 전개 이점을 안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3번 유지런인데, 제가 보기엔 패턴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느린 편성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3번 유지런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인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번 6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는 느린 편성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패턴적으로도 안정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3번 유지런을 배팅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추천만은 3번 유지런을 때리는데, 후차역 중에서는 취임력이 우수한 마필들, 이런 보병권 전력을 강력하게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6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승부처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가 팔릴지 여부가 관건인데, 등짝이 좋은 놈들이 팔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 마필의 능력이 우수한 마필이 우선적으로 팔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제가 보는 현재에서 마필의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1번 금빛 동자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아마도 당일 현장에서는 5번 촬영 300이 더 팔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느 마필을 믿고 때릴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박기영이 요즘 이제 인기마의 계승에서 좀 부러지는 경우가 좀 간간히 있었는데 요번에는 한번 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일본 금빛 동자를 한번 강하게 노려보고 싶고, 여기에선 배당권 전력도 1두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훈련 상태가 좋은 마필도 1두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이번 현장 승부처럼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배당과 적중과 더불어 중배당 단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중배당 적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볼 수 있는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본 금빛 동자를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읽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일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때려드릴, 자, 요즘 토요경마 지난주에도 메인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또 일요 부상교차 메인도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7경주 역시도 제대로 된 단통으로 맞춰드릴 수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가 팔릴까요? 이번 편성에서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마필의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난번에 경주력의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고도 자 멋지게 입상 우승을 차지했던
5번 슈퍼스타트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편성입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5번 슈퍼스타트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될 수 있는 마필인데 얘가 축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5번 슈퍼스타트가 이번에 선행 갈 수 있나요? 선행 못 가죠. 물론 선입전개 능력으로도 선입전개를 펼치더라도 입상권 진입이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당연히 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요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혼합 4등급의 이제 승군전이라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국산마니까 얘는 국산마니까 이제 승군전이라 해더라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5번 슈퍼스타트가 선행을 못 가는 가운데서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거리는 당연히 가져가지만 얘를 충마로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 강타만이 무조건 충마가 버티고 있는 메인 승부처에서 적중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적중은 자신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을 때려가지고 단통으로 적중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으로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7경주 메인 승부처, 자, 무조건 적중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자신있게 오시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당연히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3번 말리앙이란 마필입니다. 자, 마필이 세네 안 세네들도 근간에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전개상으로 봤을 때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척을 쉽게 해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과연 이번에 선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3번 말리학은 편성상으로 무조건 대가리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의 경주예요. 은근히 까다롭고 또 은근히 배낭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훈련 상태만 좋다고 해서 때릴 수 있는 경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마필의 능력으로만 또 봐준다 하더라도 조금 불안 요소가 있고, 또 승부 의지로만 또 간다고 하더라도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후차권에서는 약간의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제주교차 7경주 중매기 승부처다. 이 중에서는 3번 말리앙을 강력한 충막감으로 놓고 때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8번 위너스 골룰이라는 나름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고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지난번 사실 이제 우승 자체가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는 가운데 출전을 해서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도 8번 위너스 골룰은 보여준 전력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편성에선 7번 스트롱필드가 선행을 가고 8번 유리어스 골루이가 선입 최적 전개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상대방 후차권인데 4번 크리노킹이 이번에 주로주기를 엄청나게 실시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일하게 민영건 마주의 마필들 중에서 크린업 시리즈가 있는데 유일하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마필 자체가 이제 청해바람에서 그런지 우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필이 좀 꼬장기도 있고 마필이 기수의 구조에도 좀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안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4번 크린업 킹은 일단 인기만으로 팔린다면 다소나마 약하게 봐주고 싶고, 조금 덜덜하게 팔린다면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고,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강타가 더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4번 이 크리노킹보다는 5번 이 킹크리켓이 이번 편성은 아주 빠른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뚝심으로 승부할 수 있는 5번 킹크리켓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8번 위너스 글로리의 5번 킹크리켓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9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나름 걸출한 충박감의 마필이 버티기고 있죠. 바로 이 3번 천지 스톰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제가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때 강타가 진짜 신영철 기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던 마필입니다. 예, 뭐 진로가 막히면서 꾸여 잡고서 입상에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당시에 이제 강타가 불만을 많이 토로했죠. 예, 어떻게 말머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자, 그런데 이번 편성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3번 천지스톰은 선두권 모색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뭐 당연히 선두권 모색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천지스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번은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엔 선행을 또 한 번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강력한 축으로는 3번 천지스톱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문제는 이제 후차권인데, 전형적인 취입형 마필이라고 볼 수 있는 5번 썬업이라든지 6번 뭐 노이안 빅토리는 뭐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니지만, 요렇게 근간에 이제 선행력이 좀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 취입 승부를 하고 있는 6번 노이안 빅토리와 같은 마필들은 사실상 이번 편성에서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3번 천지스톰이란 마필이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거리가 1700에서 취입형 마필들이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5번 써놓과 6번 노이안 빅토리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반대로 1번 대건이와 같은 마필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정상적인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마필이지만 1700에는 상당히 강한 면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1번 대건이 같은 마필을 세게 보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역시도 강력한 대가리가 있는 경주죠. 바로 6번 미소 왕자라는 마필입니다. 뭐 편성상으로 보면은 뭐 무조건 충만하고 해더라도 가온이 아닌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6번 미소 왕자는 강력한 축이라 해더라도 가온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 편성에서 뭐 강대가리라고 해더라도 가온이 아니기 때문에 6번 미소 왕자는 무조건 충만하고 읽어줄 수가 있겠고, 자, 문제는 여기서 후창마가 누구냐가 관건인데, 팔리는 마필이 누가 팔릴지가 저도 이제 좀 기대가 됩니다. 5번 진명강호가 팔리, 더센 챔프가 좀 팔려요. 더센 챔프가 좀 팔리겠죠. 더센 챔프가 이제 성권이니까 당연히 팔릴 것 같은데, 더센 챔프도 되고 5번 진명강호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덜덜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11번 노벤버 모닝이란 마필인데, 요 마필이 좋아요. 요 마필이 좋기 때문에 11번 이 노벤버 모닝은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빼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7번 더센 챔프와 11번 노벤버 모닝이 진검 승부를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11경주로 넘어가고 건데, 이번 11경주는 끝장승부처예요. 끝장승부처인데, 과연 어떤 마필을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9번 천년의 기쁨이라는 마필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이번 1400경주를 맞이해서 9번 천년의 기쁨은 세게 본다. 지난번 경주 때도 사실상 4착도 못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의지를 덜덜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7번 나온느사는 멋지게 이제 자기 능력의 최선을 발휘하면서 종반 탄력도 끌어냈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끌어내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당시 이제 인기권 전력이었던 그걸 천년의 기쁨은 아쉬움을 남겼어요. 자, 그런데 이번 편성에서는, 이번 끝장승부처에서는 7번 나온느사는 저는 안 봐요. 이번에 자를 거예요. 이번에 자르고 차라리 9번 천년의 기쁨이 이번에 승부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싶기 때문에 9번 천년의 기쁨은 오히려 좀 더 세게 보고 싶은 편성이다. 자, 그래서 이번 끝장승부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마필은 9번 천년의 기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끝장승부처까지 토요일 경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를 쭉 살펴보니까 안정적인 경주는 안정적인 경주고, 또 배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살짝쿵 중배당 정도가 가능한 편성이지, 뭐 999나 이런 편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능력 분석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안정적인 흐름인 만큼 다적중의 포커스를 맞추고, 자, 토요 경마에 만들면 대승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도 강타와 함께 하신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금 쉬었다가 일요 경마 UCC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